JUFT channel. 안녕하세요. 짱유화입니다. 역사상 딱 한 번, 그리고 추후에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마방보이차 5,000km 베이징 대장정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른바 마방차도 서공경성, 이 장대한 스케일의 마방 이야기, 이번 특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2005년 5월 1일 운남보이시에서 출발 10월 18일 베이징 마렌다우까지의 거리는 4,162km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5,000km라고 명명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여정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대면 운남 각 산지의 마방들이 운남 이무에서 회합 시작으로 4월 28일 이무에서 기원제를 치른 후 베이징까지 이르는 전 여정이 5,000km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우연한 만남으로 운남 곤명에서 당시 중국 운남공청단에 속한 후밍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칭 공청단인 중국 공청단은 공산주의 사회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으로 2023년 현재 7,359만 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중국 최고 기관인 중국 공산당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 가운데 공청단에서 배출한 대표적 인물은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 후야오방 전 총서기 등이 있습니다. 2004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당서기도 공청단 출신으로 당시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후진타오 당서기는 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차에 대해 상당한 박식가이기에 훗날 이 마방 보이차 5,000km 베이징 대장정이 성사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04년 초부터 공청단인 후밍팡과의 의기투합으로 티베트, 신장 등 고산지대의 마방들을 활용해 이무의 보이생차를 100마리의 노새에 싣고 차마고도의 옛길을 따라 베이징으로 이송하는 이른바 차마고도 마방 재현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야생 차잎을 옛 공정으로 공산중국 이전의 호자급 보이차를 재현하고 옛길을 그대로 따라 베이징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차마고도의 보이차를 온전히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는 학술 가치가 있기에 교육자인 저에겐 너무나 매력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으나 막상 진행하자니 난관이 수없이 뒤따랐습니다. 사실 지금 뒤돌아봐도 이 계획은 더없이 황당하고 무모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100마리의 노새, 여기서 잠깐 마방이라 해놓고 왜 계속 노새라고 얘기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험한 산길에는 마필은 이동할 수가 없고 오로지 노새만이 짐을 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새는 암컷의 말과 수컷의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중간 짐승이므로 중국에서는 나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차마고도는 노새고도라 불러야 옳습니다. 또는 100마리의 노새마다 마과두, 즉 노새를 이끄는 마부 한 명이 관리하는데 5,000킬로 긴 거리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용 20마리 노새를 더합니다. 실제로 마방이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여러 마리 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장정에서 움직이는 노새는 120마리, 이를 이끄는 마과두는 50명이었습니다. 이 120마리의 노새와 마과두는 운남이무에서 모여 기원제를 치르고 보이시에서 정식으로 베이징으로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운남성, 사천성, 섬서성, 산서성, 하북성을 거쳐 베이징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어느 지자체에서 이를 허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가상해 봅시다. 120마리의 노새까지는 아니더라도 20마리의 노새가 대전에서 출발해 설사 산행길만 다녔어도 천안, 조치원, 평택,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노새들의 위생 문제, 더욱이 교통, 정리 문제 등등 어느 곳의 지자체장이 이를 허락한다는 말입니까? 속된 말,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를 필두로 당시에 중국 운남 보이차 협회 고 장바오산 회장님을 찾아가 밤새도록 그를 설득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방의 일체 경비는 우리가 마련할 테니 회장님은 베이징까지 지나는 각 성의 성장 또는 서기장에게 마방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만이라도 허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의 차에 관련된 단체장에 불과한 협회장이 어떤 힘이 있길래 여러 성의 기관장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와 전혀 다른 중국의 공산체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한국 또는 중화민국을 지칭하는 타이완의 국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구멍가게도 임의로 나라의 국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한 예로 중국, 중화, 국제, 세계, 화교, 글로벌을 지칭하는 전구 등과 같은 용어는 반드시 국가가 승인하는 기관과 유관 단체들만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또는 앞서 나열한 국제, 중화, 화교 등등의 단어를 쓴 단체들은 모두 반관변 단체이며 조직원은 모두 퇴직한 국가 최고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퇴직한 이들 고급 공무원은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에 이들은 단순한 어느 협회의 장만이 아니라 국가 원로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당시의 중국 국가 주석이자 공청단 단장을 도맡은 후진타오 당서기께서 이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을 돌아와 마방의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일단 최고위원인 저부터 기부 형식으로 노새 한 마리에 10만 인민패, 당시 한화 2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예로부터 보이차의 정통 운송 방법은 한 마리의 노새가 24통의 보이차를 싣습니다. 그렇다면 왜 24통일까? 무게를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전통 보이차 한 편의 무게는 357g입니다. 한 통에 7편이면 2.5kg가 되고 12통이면 30kg가 됩니다. 이 12통 30kg를 한 담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노새는 두 담, 즉 한쪽에 한 담 도합 60kg를 싣는다는 얘기입니다. 60kg를 싣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는 한 구역마다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의 설치는 여행객의 휴식, 식사, 화장실 등을 고려해 필요한 거리에 휴식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0kg의 무게를 싣고 이동하는 노새는 30km의 거리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게실을 마참 또는 마역이라 합니다. 이 계산에서 나오는 보이차의 전통 무게를 오늘날의 단위로 변환하면 한 편이 357g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2005년에 이르러 나는 마방 조직위에 한화 2천만 원을 기부하고 24통 두 담의 보이차를 노새 한 마리에 싣고 베이징으로 운송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조직위에 제안 하나 했습니다. 아니, 강요라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내용인즉 내 노새에는 태극기를 꽂고 베이징까지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난색을 보였던 조직위를 우기면서 성사했던 것이 마방 보이차 태극기를 휘날리며 5,000km 베이징 대장정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베이징에서 내가 얻어맞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내겐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보이차의 학문적 접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보이차의 저장은 하나의 공정이라고 맞습니다. 보이차는 어디서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즉 그 가치가 천변만화를 가졌다 주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옛적의 그 길을 따라 산속에서 노숙하며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자연 생태 아래에 5개월 넘게 묵힐 수 있는 이러한 보이차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호자급 보이차의 품질과 비교해 근사치라도 만드는 것이 내겐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야생 고차수의 차입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고차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하지 않을 때이고 마침 2002년 남나산 반파체 800년 재배형 야생 고차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하지 않을 때 내가 맹해현에 속해 있는 이 800년 재배형 야생 차나무 주위의 고차수 차 잎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8일 내 마필에 실어야 할 2담 24통의 차 잎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차잎으로 옛 방식 그대로 소장농에게 부탁해 생잎을 탐방하고 덮고 비비고 그리고 햇볕에 말려 쇠청모차를 만들었습니다. 생차를 만들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 80년 전에 만든 호자급 보이차는 어떤 방식으로 생차를 만들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때의 환경은 2004년, 지금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현대가공 방법이 아닌 옛 차농을 찾아가 옛 방법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속에 사는 소작농들이 살청이란 용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차잎을 덮느냐고? 돌아오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잎을 숨 안 죽이면 어떻게 차잎을 비비냐고 뒤묻습니다. 우문현답 맞는 말입니다. 땔감은 옛날 방식 그대로 썼는데 그게 장작입니다. 덕는 솥은 음식을 만든 솥이었으며 더욱이 솥은 빵국까지 났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기구로 쇠청차를 압제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소장농이 말합니다. 그래서 소장농의 구술대로 맹해 시내에 가서 나무 압제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무 압제기로 쇠청차를 압제한 결과 압력이 부족한 탓에 차잎이 바로 풀어졌습니다. 결국은 수소문 끝에 옛 석말을 어렵게 구입해 비로소 압제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덕는 과정에서 장작 땔감 그 이름으로 차잎에 심한 탄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옛적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호자급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전통 보이차들이 모두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음에도 오늘날 아무런 그을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화기 냄새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004년의 옛길을 따라 5,000킬로 베이징으로 운송하는 이 마방 보이차는 이 세상에 24통밖에 없으며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5개월 동안 노숙하며 자연 그대로 참하고돼서 묶인 보이차 그 무엇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이 보이차의 맛은 오직 이 마방 보이차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벅찹니다. 마방 5,000킬로 5개월의 긴 여정에서 많은 덩어리 보이차의 잎들이 풀어져 24통 온전히 남지는 못했지만 풀어진 잎에서는 참하고도의 기운과 마과두의 노고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다음 해인 2005년에 맹해 정부 관계자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맺어 2035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5년 한 해만 생산을 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접었습니다. 70 삶을 살아오면서 내 좌우명은 딱 하나. 나에게 준 숙제는 최선을 다해 응대하며 남은 부분, 즉 성공 여부는 하늘이 정한 천수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얻은 답은 노력은 결국 배신하지 않으며 다만 그 과실이 많고 적음의 차이뿐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이 교훈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방보이차는 운남부터 시작해 5개의 성을 지나 베이징까지의 운송 경로에 대한 허가 조건은 이렇습니다. 마방무리는 절대로 도시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지방도로 또는 산길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길이 있든 없든 산 속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진입하게 되면 남측 차락 8개 사찰이 모여 있는 8대처 공원까지만 허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은 항상 상상 밖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이 마방 보이차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피해 산길로 이동했던 마방이 만약 산길이 끊어지면 지방 도로를 이용했는데 작은 마을을 지날 때 120일 움직이는 마방 무리는 시골 촌부들에겐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마필에 실은 화물은 듣도 보지도 못한 덩어리차인 보이차라는 것이 화제가 되어 지역 신문에 특집으로 내놓는 것이 마방의 운명을 180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13개 채널을 보유한 중국 국영방송 CCTV가 마방 보이차를 주목하게 되었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차마고도라는 이름의 옛길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이차도 중국의 여러 언론 매체로부터 조명을 받아 중국차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산 길만 가라고 했던 각 성의 지도자들이 6월 말부터 자기 지역을 지날 때 쌍수 환영할 것이며 반드시 도시 행진해 주기를 부탁하는 메시지 끊임없이 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방 행진에서의 인터뷰는 국영방송 CCTV 통해 전국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5개월 반의 긴 여정을 거친 마방차는 5월 16일 베이징 노사차관에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2004년 남나산 800년 주위야생 고차수 보이차 24통 가운데 5통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 고수차는 편당 한화 640만 원 한 통, 7편의 가격은 한화 4,500만 원에 5통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판매 모은 모든 수익금은 운남부루 소년소녀 가장에게 후원했습니다. 특히 보이차 인연으로 알고 지냈던 중국 국민 배우 당고창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고창은 모택동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하는 A급 배우로서 중국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배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국민 배우인 장거리는 역사 드라마에서 청나라 황제로 인기를 얻어 인정을 받는 A급 배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차를 좋아해 특히 장거리는 자선 경매에서 자신의 보이차 한 통을 인민폐 160만 위안 한화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장거리가 경매 가격에 놀란 표정을 지은 이 장면은 중국 기관지인 인민일보 한 면에 실려 많은 화제거리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근 20년 다 된 이 행사의 공식 기록에는 짱유화이라는 서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운남인민대회 전 상무이자 당시 운남보이차협회 장바오산 회장께서 보이차 짱유화에게 묻다 한국어판 추천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방들이 보이차를 싣고 베이징 조공길에 오른 이 프로젝트는 중국 각지의 매체로부터 조명을 받아 보이차를 중국차의 새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했다. 나는 짱 교수가 이 행사의 주관자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그의 이름을 부각하지 못한 것에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다. 특히 그는 태극기를 마방에 꽂아 한국의 위상을 중국 각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려던 일을 매우 인상적으로 지켜보았다. 맞습니다. 참하고도 마방재현을 주관한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인 짱유화의 이름은 이 장대한 역사적 마방 이야기 속에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짱유화는 조용히 마방의 무대에서 내려와 마방의 발자취를 맞추어 역사의 뒤단길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용의 해입니다. 짱유화 차학 채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짱유화가 두 손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짱유화입니다.